풀이 엄청나게 잘 큽니다. 오늘 풀매를 왔어요. 텃밭 쪼매난 가는데도 풀이 엄청 잘 크네요. 상추는 제가 풀 때문에 상추 씨앗 뿌렸거든요. 상추도 잘 크고요. 여기도 뿌려놨고요. 여기도 뿌려놨고요. 이 앞에도 뿌렸습니다. 근데 뭐 다 뿌리려고 하니 상추 다 먹도 못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또 상추 씨앗 안 뿌렸습니다. 상추 씨앗을 또 안 뿌리니까 또 풀 또 매야 되네요. 제가 풀이 작을 때는 호미로 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가 잘 자라고 있거든, 키가요.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요때는 제가 한 6월 달부터는 호미질을 별로 안 합니다. 그때 되면 5월 초순에 고추 심으면요, 6월 달 같으면 거의 한 달 이상 자라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 가위를 잘라줍니다. 풀도 너무 길면은 이게 또 풀밭 예쁘거든요. 이 정도 이제 예초기 작업이죠. 요래 해주면 이제 토양 유실도 덜 되고요. 비가 요즘 워낙 많이 오니까 오면요. 또 이게 제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비닐 멀칭하면 편해요. 편한데 또 이렇게 해보니까 작물이 처음에는 그렇게 빠르게 안 자라요. 그런데 한 7월달 넘어가가지고 8월달 되면요, 7월 중하순 지나니까 확실히 멀칭 안 하니까 오히려 멀칭한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멀칭을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좀 많이 귀찮죠. 이거 풀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요. 여기는 뭐 예초기로 자를 수도 없고요. 과일로 자르요, 과일을. 가위가 예초기죠. 근데 이게 또 풀이 고추가 한 달 정도만 더 자라면요, 오늘이 6월 29일이니까 한 7월 29일 한 달 더 자면 이게 거의 꽉 차요. 그럼 풀이 또 그늘지게 되면 풀도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산에 가보시면은 큰 나무 밑에는 풀들이 아주 키가 크게 못 자라요. 햇빛이 없으면 풀도 잘 못 자랍니다.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때까지는 제가 8월 7월 하순까지는 이렇게 자꾸 풀을 좀 귀찮지만 과일까지 좀 잘라줍니다. 그냥 잘라주면요, 또 작물이 잘 자라면 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고추가 뭐 주렁주렁 열리니까 밑에도 열리고요. 꽃이 엄청나게 많이 피죠. 이 고추는 제가 거의 김장 담습니다. 여기 쪼매는 텃밭에 고추 제가 한 50포기 가까이 심어놨거든요. 보통 매운 거 48포기 심고요. 땡쪽 고추 2포기 심고, 그 다음에 땡쪽 고추 이제 뭐 된장찌개라든지 뭐 또 반찬 하다 보면 매운 고추가 필요 2포기만 심습니다. 그리고 오이 고추 제가 또 안 매운 것도 2포기 심어놨죠. 요거는 전부 다 이제 고춧가루 만들죠. 고추 만들어가 김장도 담고, 또 남는 거는 또 1년 먹죠. 보통 15건에서 한 20건 사이 나오더라고요. 원래 또 몇 건 나올지 모르겠어요. 고추 농사 이게 해보면 병이 진짜 잘 걸립니다. 고치게 폭발적인 병이 걸리죠. 근데 병 좀 덜 걸리게 하실 것 같으면 물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물을 조금 6월 달에 5월 달에 물을 자주 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끄럼은 다 있거든요. 미끄럼 여도 물을 조금 자주 안 주면 토양 속에 있는 영양물을 안 먹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6월 말이나 7월 달에 비가 많이 오면 야들이 탄저병 잘 걸려요. 근데 꾸준하게 물 관리를 하시면 7월 달에 탄저병 덜 걸려요. 그리고 5월 말에서부터 해가지고 보통 고추 같은 경우는 칼슘제를
한 보름에 한 번이든지 계속 해주시면 7월달 7월 초순까지요 또 탄저병 덜 걸립니다. 저도 요거 지금 조만간에 또 칼슘제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칼슘제는 이제 이건 뭐 면적이 안 크기 때문에요. 제가 한 말짜리 그 통에다가 칼슘제 좀 넣고 해가지고 위에 뿌려줍니다. 은행잎은 제가 매년 조금씩 뿌립니다. 이렇게 은행잎 뿌려보니까 조금 살충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잎 보통 보시면 벌레들이 좀 덜 먹거든요. 거의 안 먹어요, 은행잎은. 그래서 제가 그냥 사실 뭐 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은 벌레들이 뭐 은행잎 안 먹으니까 제가 그냥 깔아 놓습니다. 뭐 확실히 요 바로 밑에는 풀이 덜 자라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햇빛이 고추가 있으니까요. 햇빛이 덜 보니까 풀들도 덜 자라요. 광합성을 못 하니까요. 근데 요 고랑이는 또 풀들이 잘 자라는 이유는 고랑이 또 햇빛이 덜 오니까요. 이제 한 7월 하순에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있으면 이제 고랑이도 햇빛이 좀 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풀도 그때는 거의 풀 잡을 것도 별로 없어요. 작물이 클 때까지만 풀을 좀 잡아주면 됩니다. 풀은 신기하게도 참 안 심어도 잘 올라가고요. 관리를 안 해줘도 알아서 잘 큽니다. 작물이 좀 이마에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작물은 뭐 조금만 신경 쓰면 병 걸리고. 확실히 비가 오고 나니까 확실히 잘 크네요. 고추는 지금 세균성병도 많이 옵니다. 비가 그치면 세균성병은 저도 지금 세균성병 와가 있거든요. 이게 세균성병입니다. 이게 세균성병입니다. 저도 비가 오기 전에 소독 한번 했거든요. 비 끝나고 나면 장마 끝나고 나면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에 뭐 드실 분들은 뭐 고추 한 5포기 미만 심어 가지고 10포기 미만 드실 분들은 세균성에서 소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고춧가루 만드실 분들은 또 고춧가루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도 한 번씩 가끔씩 해주면 더 좋습니다. 세균성병을 전혀 소독 안 해버리면 입이 다 떨어집니다. 또 잘 번지죠. 그래서 뭐 텃밭 조그맣게 하신 분들은 세균성 보이면 입을 잘라주면 되고요. 요즘은 커피로 해가지고 물 한 마리에 커피 한 주먹 정도 해가지고요. 뭐 한 2주나 3주 정도 물하고 희석해가지고요. 분무기로 뿌려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효과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고. 비가 온 뒤라더니 풀이 엄청 컸네. 잘 큽니다. 아이고, 상추도 많이 컸습니다. 상추가 뭐 며칠 사이에 훅 자랐네. 비 오고 나니까. 상추는 6월 6일 날 씨앗 제가 뿌렸죠. 6월 16일, 26일, 오늘 한 23일 차 됐네요. 거의 이제 붙으려고 합니다, 상추가.
제가 비가 끝나고 나면요, 땅이 조금, 지금 땅이 질거든요. 조금 꿉꿉하면 솟고 물 겁니다. 이게 빡빡하면 상추가 잘 녹기 때문에 조금씩 중간중간에요. 거의 한, 지금 정도 같으면은 꼭 뭐 한 5cm 이쪽 저쪽이죠. 조금 섞어 먹고요. 또 지나면은 또 섞어 먹고, 결국에는 날씨가 한 뭐 35도 뭐 기온이 많이 올라갈 때는 결국은 한 뼘 정도, 한 10cm 이상은 쭉 띄엄띄엄 상추를 캐야 돼요. 그래야지 상추가 안 물러집니다. 지금 법상추는 맛이 없어요. 이게 3월달에 상추거든요. 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좀 쓴맛이 강하죠. 맛이 없습니다. 이건 땡쪽 고추죠. 땡쪽 고추도 많이 달렸어요. 땡쪽 고추는 두 포기 하면 시커멓겠더라고요. 깻잎도 잘 큽니다. 이건 제 오이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오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이는 이제 줄 타고 가기, 원주기가 줄을 계속 타고 가야지 오이를 많이 달거든요. 그리고 또 겨순도 나중에 이제 제가 한 오이 상태를 봤어요. 오이가 아주 뭐 힘이 좋으면 겨순도 받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가까이 가보시면 밑에부터 쫙 키워 올리면은 거의 마지마다 오이 열려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로 또 키우고, 요거는 또 요 방향에서 제가 꺾었어요. 요로 타고 갈 겁니다. 요 오이는 또 그 밑에서 꺾었어요. 또 요로 타고 갈 거고요. 요게 또 자라 올라오면 이것도 절로 타고 갈 겁니다. 오이는 지금 또 보시면 아침에 잘라냈는데요, 지금도 가끔 밑에서 꽃이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꽃이 피고 옆에 이래 손이 나오잖아, 잎이 나오잖아. 이렇게 따주셔야 됩니다. 밑에는 통풍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위에서 오이를 많이 따요. 밑에서 통풍이 안 되면 노균병, 흰가루병 다 걸려요. 제가 지금 요거는 6월 초순에 또 씨앗 뿌려놓은 오이거든요. 키가 요만큼 자랐어요. 근데 오이는 제가 여기서 돼가지고 거의 한 60cm까지도 아예 오이 안 답니다. 여기 오이를 달게 되면은 여기에 또 오이, 지금 5월 초순에 씨앗 뿌린 모종 심은 오이거든요. 야들이 또 가리기 때문에 녹균병이 또 잘 걸립니다. 흰가루병하고요. 저는 매년 5월 초순에 오이를 한번 모종을 심고요. 씨앗은 6월 초순에 항상 씨앗을 뿌립니다. 요거는 6월 초순에 씨앗 뿌리는 거죠. 뿌리는 건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잎도 따줬고요. 요렇게 빼랗게라도 제가 꽃이 피면 따줍니다. 이것도 하나 꽃도 핀네요. 따줘도 계속 핍니다. 따줍니다. 거의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70cm 이상에서 오이 달았어요. 요러면은 이게 노균병, 흰가루병 덜 걸려요. 근데 70cm 달아도 요게 한 개 달려 있고요, 고에 2개 달려 있고요, 마지막 달려 3개 달려 있고, 고에 4개 달려 있고요, 여기 5개 달려 있고, 여기 6개 달려 있고, 여기 7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밑에서 못 따는 걸 위에서 다 따먹을 수 있어요. 이것도 6월 초순에 제가 씨앗 뿌린 거거든요. 오이는 이제 7월 달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하지만 혹시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이게 지주대 한 개 꼽으면 수확을 많이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쑥 넘어가 버리고, 또 통풍이 잘 안 되면 흰가루병, 노후병 많이 걸리거든요.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통풍이 잘 되도록 해줍니다. 잎들이 착착착 단계별로요.
그러니까 겹치지가 않죠. 오이 잎들이 겹치면은 녹균병, 흰가루병 엄청나게 잘 걸립니다. 안 겹치게 이래 해주시면 오이 키우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텃밭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작물이 오이뿐만 아니고요, 통풍이 잘 되면 좋습니다. 물은 요즘 비가 오니까 물은 요즘 안 줍니다. 물은 비가 안 오면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한 포기 1리터씩은 줍니다. 1리터 더 주죠, 거의. 그래야지 오이가 쪽바로 자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원줄기가 잘 자라요. 그 원줄기에서 오이를 계속 많이 따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여기 모종을 심었잖아요. 원줄기가 지금 현재 컸는 게 한 2m 가까이 컸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타고 줄을 타고 가요. 줄을 딱 타고 가면은, 요거는 지금 토마토인데, 그죠? 토마토는 더 이상 길을 안 키워요. 그럼 여기 다 오이 올라가는 데거든, 세 칸이요. 그럼 저기서 여기까지 와버리면 오이가 오는 길이가 거의 한 15m 될 겁니다. 이래 해가지고요, 다시 또 여기 위로 또 줄타기 올라가게 하고요. 이렇게 계속 원주기가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 이게 길이죠. 원주기 가면서 여기 또 묶어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원주기에서도 밑에 밑그림이 부족하면은 웃그름 유박 같은 거 좀 주고 하면요, 위에서도 원줄기에서도 한 50개는 따요, 충분히. 또 근데 가끔씩 보면은 겨순에서 힘이 좀 좋게 나오면요, 겨순은 뭐 여기 지금 제가 겨순이 하나 나왔거든요. 이 겨순에서 힘이 좋으면은 이제 이 겨순에서도 일로 뻗어 나가요. 그러면 겨순에서도 오이도 몇 개 땁니다. 그러면 요 작은 면적이라도 제가 여기 보면은 거의 1m, 2m, 3m, 4m, 5m, 6m, 7m, 8m 좀 안 돼요. 여기서도 뭐 토마토도 따먹고요. 뭐 토마토도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익지는 안 했어요. 뭐 토마토도 따먹고요. 따먹고 가지도 이렇게 따먹고요. 따먹고도 충분히 여기 작은 면적에서 오이를 한 500개 땁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통풍입니다. 통풍. 오이 잎하고 잎 사이로, 요런 공간 사이로, 요 공간, 요 공간, 요 공간, 요 공간, 공간 사이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은 녹균병, 흰가루병 많이 걸려요. 이렇게 통풍 잘 되게 하면은 오이가 생육 활동을 아주 잘합니다. 건강하게 생육 활동하죠. 스트레스 덜 받고 더울 때요. 지금 오이가 잘 자랄 시기는 7월달 되면 이제 많이 따는데요. 그때 이게 통풍이 안 되고 하면 이게 날씨 덥기 때문에 오이들이 흰가루병, 녹균병 많이 걸리고, 그러면 잎이 노래져 가지고 거의 7월 초순이나 7월 한 15일 되면 오이 거의 수확하는 게 거의 마무리돼요. 잎들이 거의 누렇게 다 녹아버립니다. 오늘도 제가 뭐 풀 매는 거 보여드리면서 또 나중에 또 오이 잘 키우는 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이는 수확을 많이 합니다. 요 삼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삼각으로. 이 나무가 없으면요, 나무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지질 때 한 2m 짜리 하셔가지고요, 삼각으로 박는 거를 한 80cm마다 한 개씩 해주면 좋아요. 80cm마다. 그럼 좀 튼튼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오이 수확을 거의, 오이가 조금 잘 안 자라면 밑에다가 유박 같은 거 좀 주면 되거든요. 아주까리 유박은 땅을 좀 뗀뗀하게 해요. 골분 유박이 땅을 좀 뗀뗀하게 하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골분 유박 뿌리거든요. 이게 골분 유박입니다. 비 오기 전에 보통 유박이나 이런 것도 비 오기 전에 뿌리면 좋습니다. 비 오기 전에 제가 뿌려놨었거든요. 확실히 이제 조금씩 빨아보니까 오이들이 잘 자라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유박 같은 경우는 제가 오이 자라는 봐가면서요, 뭐 한 달에 한 번 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조금 더 뭐 20일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그건 딱 날짜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게 크는 상태를 봐가면서요. 잎이 약간 뭐 노랗게 보이면은 조금 영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땐 제가 한번 줍니다. 근데 잎이 새카만 데다가 계속 주지는 않습니다.
제 오이는 그 지금 계속 수확해요. 이 안에도 지금 오이 있고요. 여기도 있고 거의 마지막마다 다 오이들이 달려요. 여기도 꽃피고 여기도 꽃피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요, 밑에도 2개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저 건너 쪽에도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어제 수확했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 위에도 있고 그 옆에도 꽃이 피고요. 그 위에도 있고요. 요 위에도 있고 계속 저 위에도 꽃이 피고요. 저 쪼매난 거 저기도 달려 있고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오이 수확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 되면 이거 오이 한 10포기 심어 놓으면요 다 먹도 못해요. 여기다 한번 보세요. 밑에 건 제가 다 훑었고요. 요거 작은 잎들 있죠, 요런 것도 잘라줘야 돼요. 작지만 잘라줘야 돼요. 요 오이 달리죠. 여기 2개죠, 여기 3개죠, 여기 4개죠, 여기 5개죠, 저 안에 6개죠, 요 꽃피죠 7개죠, 저 안에 8개죠. 이렇게 하면 오이 수확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텃밭 하시는 분 농사 잘 되면 좋겠습니다. 또 농사 또 크게 하신 분들도 지금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요, 비 피해가 많아요. 지금 열매 수확 시기도 많거든. 복숭아 같은 경우는요 피해가 좀 적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열매를 조금 일찍 따는 게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하루 전에 넣자 보면은 이게 과일들이 물러지거든요. 물러지면 맛이 하루 일찍 따는 것보다도 맛이 좀 오히려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 뭐 농민분들 전문적으로 뭐 농사 짓는 분들 잘 하시겠지만 뭐 제가 다녀보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